어떻게 나쁜 습관을 멈출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나쁜 습관은요,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부르는 그런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요, 중독으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길. 자, 표지가 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뭐 철사, 네, 철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위터, 음식, 게임, 술, 도박, 담배, 스마트폰, 그리고 섹스, 마약. 사람들이 쉽게 빠지고 얽매이는 것들이 있죠. 이 책의 저자는 자, 뒷날개에 있는데요. 프레드릭 울버튼이라는 임상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공동 저자가 수잔 샤피로인데요. 수잔 샤피로는 이 울버튼 박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중독에서 회복이 된 전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수잔 샤피로와 프레드릭 울버튼 이 두 사람이 함께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이자영 선생님입니다. 예전에 굿바이 섭식장에 또 번역을 하셨고요. 네. 이 책을 번역을 하시고 이제 저에게 좀 간단한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뒤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추천사가 어쩌면 제가 진짜 이 책에 대한 어떤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을 읽고 느낀 간략한 점인데요.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사람에 대해 공부할수록 심리학의 여러 실험과 연구 결과를 볼수록 사람에게는 본래 중독자 성향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알코올과 마약, 게임과 도박 같은 병적 중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이나 음식, 쇼핑이나 일, 심지어 사랑이나 우정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도 중독될 수 있다. 중독의 기준이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리의 일상을 심각하게 해친다면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받는다면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풍부한 사례와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어우러져 있는 이 책은 우리의 삶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해독제와 같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에 중독이 혹시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알코올이든 마약이나 혹은 뭐 도박 같은 어떤 심각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책의 좀 목차를 볼까요? 네. 자, 1장은요. 당신의 습관은 건전한가 아니면 중독적인가? 2장, 중독. 이보다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다. 3장, 중독, 회복의 시작은 도움을 청하면서부터다. 4장,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5장, 중독,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다. 6장, 중독자의 생각을 이해해야 회복이 보인다. 자, 7장, 한 번에 하나씩 중독적인 습관을 버리자. 8장,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허함과 뭔지 모를 불안이다. 9장, 중독자를 위협하는 잠재된 위험을 파악하자. 10장,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다. 11장, 중독자는 인생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섬과 같다. 12장, 중독 권하는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13장, 새로운 중독적인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자, 그리고요. 14장, 중독에서 벗어나 회복에 이르는 길은 분명 있다. 15장,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야 한다. 16장, 중독에서 벗어나 건전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7장, 제발, 실패를 인정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8장, 무언가를 끊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19장, 중독에서의 회복,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요렇게 19장, 19장, 19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한 사례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렇게 1장이 시작되는 것에 되게 읽기 편한 사례들, 때로는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간단한 테스트까지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챕터마다 뒤쪽에는요, 아주 구체적인 조언들과 팁들이 이렇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위한 그런 전문가적인 중독 상담을 위한 전문가들을 위한 책은 아니기는 한데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중독 상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문서를 읽어볼 만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내가 이거 좀 너무 얽매여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신 분들이라면 이 책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이장 선생님이 이제 이쪽 전공도 하시고 또 현장에서 일도 하시고 또 이제 영어권에서 공부도 하셔서 번역에 있어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읽기가 굉장히 수월한 책입니다. 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아이는 세상이 위험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 내가 만났던 많은 중독자들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실망하거나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내면을 자극하다 보니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중독적인 물질이나 습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중독은 내적 자원을 고갈시키지만 격동하는 감정을 잠시나마 잠재워준다. 어차피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인데요. 자, 이와 연결해서요. 중독자는 자기 도취 성향이 강한 편이다. 중독자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 실망해 더 이상 사람들의 관계에서 만족이나 의미를 찾지 않고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행위를 통해 위로받기 원한다. 특히 어릴 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중독자의 성향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관이 있다. 자, 중독자는 자기도취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중독자는 도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부모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며 실망하여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 대신 물질이나 다른 습관에 기대어 지내다 보니 급기야 중독으로 발전한 것이다. 물질에 의존하는 동안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환상에 빠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안정감과 위로를 느끼고 싶은데 그걸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자기 도취적인 성향들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심각한 어떤 병적인 중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자는요, 오랫동안 중독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여기에는 아이스크림에 자기가 어느 순간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직접 다루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이라는 대체물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며 보상해 감정을 조절하려던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저자는 중독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 내면의 감정을 어떤 회피하게 한다는 그 점이 진짜 중독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대상에서의 중독을 버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고 그것을 맞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책 전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나쁜 습관.
네,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